안녕하세요. 뉴스임팩트 대표 임재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생만의 차별화된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한국 학생 90%가 아무런 스토리가 없어서 활동을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참고로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MIT에서 현재까지도 20년 넘게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만의 차별화된 스토리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서를 통해 지원자가 입학사정관에게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잘 전달하여 입학사정관을 설득하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하거나 설득력이 없으면 불합격입니다. 입학사정관에게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는 바로 나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가 되겠다입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활동과 에세이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앞으로 각 분야에서 리더가 되어 우리 학교의 이름을 빛내줄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공부만 잘하는 학생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공부도 잘하면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리더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비영리단체와 비즈니스, 정부 모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조직인데요. 비영리단체 또는 NGO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즈니스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간에 소셜벤처 또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 문제와 고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조직입니다. 유스 임팩트도 소셜벤처입니다. 정부 또한 국가와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영향력과 재력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가 됩니다.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사회권 대학들은 앞으로 우리 학교를 빛낼 유능한 리더들을 선발하고 교육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리더십, 팀워크,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자질들을 보여주는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고등학생 때 아무것도 안 했지만 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활발하게 활동해서 관심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데 기여한 학생이 대학교에 가서 그리고 커리어에서 더 큰 임팩트를 만드는 리더가 되겠다고 얘기하면은 설득력이 생깁니다.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도 50년 전에 작은 차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을까요?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가장 처음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컴퓨터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이렇게 거대하고 못생기고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복잡한 컴퓨터를 일반 가정에서 회사원, 주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컴퓨터를 제작했습니다. 애플의 철학은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을 누구나 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2007년에 처음 출시되었을 때 조작 방법이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설명서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삼성 휴대폰을 구매하면은 100장 가까이 되는 설명서가 같이 왔습니다. Save the Children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영리 단체인데요. 세계 1차 대전 때 전쟁으로 인해 굶어 죽는 독일 아이들을 돕기 위해 독일의 적으로 싸우고 있던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아동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NGO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 Save the Children처럼 우리가 아는 모든 기업, NGO들은 각자 관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고 더 큰 문제를 더 잘 해결할수록 더 많은 영향력과 돈이 모이고 더 큰 리더가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들을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깊이 있고 정확한 리서치를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통해 내가 체계적이고 빠르게 확장 가능한 조직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몸으로 나서서 시간과 노동을 제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지 않지만 교육을 통해 남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정책을 제안해서 제도를 바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감동을 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과 관심사를 가장 잘 살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스토리를 기획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Which social issue are you most passionate about? 가장 관심 있는 사회 문제가 무엇인가요? 보통 학생들은 환경, 성평등, 교육 격차처럼 굉장히 broad하고 general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정하실 때 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환경 문제다. 그러면은 환경 문제 안에서 고릴라 서식지 파괴, 소의 방구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배출 문제,
한강 상류에 생겨나는 악성 이끼 문제, 이렇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는 사실 굉장히 흔한 원서 스토리 주제이지만 한강 상류에 생겨나는 악성 이끼 문제에 대해 원서를 쓴 학생은 아마 전 세계에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구체적이게 되면은 더 차별화되는 스토리와 에세이 주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the social issue? 내가 관심 있는 문제에 도대체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배경이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 숙제, 프로젝트 또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건 스토리가 될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한 배경이 생기려면은 학생이 고생도 해봐야 하고 실패도 해봐야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부모님께서도 다 인정하실 정도로 너무 편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공부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Why is this issue personally significant to you? 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문제가 왜 학생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여기서는 내가 관심 있는 문제를 남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쓸만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봉사활동에 대해 에세이를 쓰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을 갖다는 얘기는 내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 남의 문제를 아주 잠깐 신경 써주고 다시 내 삶으로 돌아왔다. 내가 관심을 끄면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관심 있는 문제가 나한테 어떤 피해를 줬는지,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문제에 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신경을 끄면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다. 그럼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How do you plan to address this issue?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나만의 방법으로 해결할지 설명해야 합니다. 암 환자들을 돕는데 내가 굳이 의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약사가 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NGO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사진 작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방법으로 관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보통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해야 조금이나마 진전이 생깁니다. 이렇게 큰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나만의 계획을 스텝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대충 연구원이 돼서 암 환자들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정성과 열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대학에 가서 인공장기를 개발하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인공장기를 더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이자 창업가가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태껏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내가 정말로 암 환자들을 돕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관련 활동을 적어도 4개에서 5개는 열심히 했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무런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활동을 하긴 했는데 대충 했으면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걸 밤새면서 공부하고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능한 모든 기회를 찾아보고 기회가 없다면은 나만의 것을 새로 만들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몰입되어 있는 나머지 그렇게 밤을 새면서 해도 전혀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학들도 학생들의 활동에서 이러한 모습과 노력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암 환자들을 돕는데 내가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창업가가 될 수도 있고 포토그래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과 커리어는 내가 관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과정일 뿐이지 절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이오 공부에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럼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의사가 된 다음에 뭘 할 건가요? 그럼 모든 학생이 다 거기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의사가 된 다음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겁니다. 아무런 스토리와 계획이 없기 때문에 활동을 중구난방으로 하고 그럼 결국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와 돈만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서에 결국 모든 활동을 쓰지도 못합니다. 참고로 의사는 리더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에 비해 돈을 조금 더 잘 벌 뿐이지 의사는 리더가 아닌 직장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사가 된 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가 될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정말 커다란 토픽 안에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정할 수 있는 토픽과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께서 우리 학생이 바이오 전공을 하려 합니다.
학생이 환경 쪽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학생이 미술 쪽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유스 임팩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프로젝트를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태껏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 활동만 해도 유스 임팩트에 20개가 넘는 활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스 임팩트 학생 중에 유펜 와튼 경영대학에 합격한 학생의 스토리와 활동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학생은 기후변화라는 굉장히 흔한 주제로 스토리를 만들었지만 본인만의 차별화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가족이 한국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농장을 운영하고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깨 너머로 배웠습니다. 시간이 날 때는 아버지 농장 일을 도와드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0년 사이에 가족 농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원래 4월에 재배했던 채소를 이제는 3월까지밖에 재배를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족 농장이 엄청난 피해와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스마트팜을 제작하고 가족 농장에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계속해서 환경과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파이낸스와 창업을 통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VC이자 비즈니스 리더가 되겠다는 스토리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본인만의 배경, 관심사, 활동, 앞으로 계획을 정말 잘 엮어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에세이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학생은 어느 대학을 지원해도 다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좋은 원서를 쓰기 위해서는 학생만의 유니크하고 통일된 목표와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7개에서 8개 채우고 에세이를 통해서 글로 풀어서 스토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무런 스토리와 계획 없이 활동을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스토리와 성과도 없는 활동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포장을 하기 위해 앞뒤가 전혀 안 맞고 진정성이 안 보이는 소설을 에세이로 쓰게 됩니다. 원서만을 위해서 활동을 하지 말고 학생이 정말로 관심과 열정 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파면서 진정성 있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밤을 샐 정도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활동을 한다면은 활동 내용과 에세이를 통해서 그 열정과 진정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에서 뽑을 수밖에 없는 원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